메이저리그 유망주 순위 탑50, 골드글러브를 수상할 수 있는 유격수라는 기대를 받았던 템파베이 최고의 내야 유망주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학주. 충암고 시절 공수주 3박자를 모두 갖췄다고 평가받았으며 무려 115만 달러라는 계약금에 시카고 컵스에 입단하게 되죠. 컵스는 이학주가 추후 메이저리그 진입이 확실할 것으로 평가했으며 실제로 싱글A에서 주특기였던 수비뿐만 아니라 준수한 컨택력까지 보여주며 2년 연속 퓨처스 올스타에 선정되었죠. 팀 내 입지가 커지던 와중 템파베이와 5대3 트레이드에 포함되며 팀을 옮기게 되었는데 템파베이 산하 마이너에서도 첫 시즌 3할대 타율에 OPS 0.8을 넘기는 빼어난 타격 능력과 97경기에서 28도루를 기록하는 빠른 발까지 보여주며 단숨에 팀 내 타자 최고 유망주이자 메이저리그 전체에서도 50위권에 드는 초특급 유망주의 입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2011년 후반기부터 더블A로 승격한 그는 타격 지표가 크게 떨어지게 되는데요. 빠른 발을 지니고 있긴 했지만 내야 안타 비율이 높았다는 부분이 결국 상위 레벨에선 발목을 잡았고 2012년 더블A에서 풀시즌 성적은 2할 6푼대의 타율에 OPS 0.696이었습니다. 그의 메이저리그 40인 로스터 진입에 성공한 이학주는 2013년 트리플A로 승격되었고 시즌 초 4할대의 맹타를 휘두르며 메이저 승격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메이저를 눈앞에 두고 있던 4월 20일 이학주의 야구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충격적인 부상이 닥치게 됩니다. 수비 도중 병사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1루주자와 부딪히며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되고 말았는데요. 최고 무기였던 스피드를 잃게 된 이학주. 결국 그에겐 험난한 시련의 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2014년 트리플A에서 계속 활약을 이어가긴 했지만 2할이 겨우 넘는 타율에 수비 지표까지 좋지 않았고 실책이 팀 내 1위를 기록하면서 실망스러운 시즌을 보냈고 템파베이도 이학주에 대한 기대를 서서히 접었습니다. 이듬해에도 별다른 반전 없이 2할 초반의 타율을 기록한 그는 팀에서 지명할당되며 템파베이와의 동행을 마무리합니다. 2016년 FA가 된 이학주는 샌프란시스코와 계약을 맺었고 트리플A에서 보다 나아진 성적을 기록했지만 끝내 콜업되지 못했고 결국 메이저리그의 꿈을 이루지 못한 채 귀국하게 됩니다. 한국야구위원회 규약 중에는 한국에서 고등학교 이상 재학 후 한국 프로구단 소속 등록 없이 외국 프로구단과 선수 계약을 체결한 선수는 해당 구단과의 계약 종료 날로부터 2년간 KBO 소속 구단과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학주는 한국 무대에서의 활약을 원했지만 2년의 기다림이 필요했고 우선 일본 독립리그행을 결정합니다. 실전 감각을 살리기 위한 선택이었고 29경기에서 3할 4푼 7리의 성적을 기록한 후 상반기를 끝으로 팀에서 나오게 되죠. 일본에서의 야구 환경이 잘 맞지 않아 국내 훈련을 선택하게 된 것인데요. 십자인대 파열로 군면제를 받아 상무나 경찰에서의 실전 감각 유지도 불가했죠. 결국 1년의 시간이 또 흐르고 이학주는 2019 신인 드래프트에 지원하게 됩니다. 한때 컵스 동료로 함께했던 이대은과 함께 드래프트 최대어로 평가받았고 실전 감각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2차 1라운드 전체 2번으로 삼성 라이온즈에 지명이 됩니다. 당시 박진만 코치는 여전히 탑클래스의 수비력을 가지고 있다며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는데 결국 개막전 주전 유격수로 선발 출전하게 되죠. 3월 27일 롯데전 엄청난 비거리의 홈런으로 KBO에서 첫 손맛을 보더니 그날 홈런 하나를 추가해 멀티 홈런 경기를 만들어냅니다. 놀라운 수비력을 과시했으나 그 와중에 실책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실 안정적인 수비에 기대감을 가졌던 팬들 입장에서는 실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겉멋만 잔뜩 들어간 안일한 플레이는 분명 눈살을 찌푸릴만 했죠. 6월 이후에는 실책이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공수에서 기복이 심했고 즉시 전력감 선수치고는 분명 아쉬운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삼진 비율이 20%에 볼넷 대비 3배에 달했고 2할 6푼대의 타율에 7개의 홈런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아마 스스로에게 가장 인상적이었던 순간은 올스타전이 아닐까 싶은데요. 라이온즈 응원단장으로 변신했습니다. 확실히 쇼맨십이 좋은 선수예요. 감독 추천 선수로 출전하게 된 이 경기에서 학주교의 교주로 변신해 율동을 이끌었는데 중독성 강한 자신의 응원가에 맞춰
NC파크의 수많은 팬들이 대동단결하는 모습은 소름이 돋을 정도로 엄청났습니다. 시즌 후 오랫동안 연봉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았던 이학주는 최저 연봉에서 6,300만원이 오른 최종 9,000만원에 계약했고 뒤늦게 스프링 캠프에 합류합니다. 체중을 빠르게 감량하고 시즌에 돌입한 그는 초반부터 놀라운 호수비를 선보이는데요. 수비력은 확실히 좋아졌고 부진했던 타격도 6월 들어 살아나면서 팬들의 지지를 얻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득점권 집중력이 아주 좋았죠. 7월 경기 중 방망이를 내리치는 행동을 하는 등 화를 주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고 멘탈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며 월간 타율 1할대를 기록하게 됩니다. 결국 8월엔 2군으로 내려가게 되었고 이학주의 자리는 김지찬이 대체하게 되죠. 2군으로 내려간 뒤 한 달간 타율이 정확히 2할에 그친 이학주는 김호재의 강한 울의 존재 속 팬들에게서 잊혀져 갔고 그렇게 시즌은 마무리되었습니다. 2019년부터 있었던 이학주의 트레이드설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는데 허삼영 감독은 그를 여전히 계획에 포함시키며 주전 유격수 이학주, 이루수 김상수를 이상적인 시나리오로 꼽았죠. 2021년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던 이학주는 의욕적인 플레이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이 의욕은 또 실책으로 이어졌고 5월 8일 롯데전에서 팬들에게 까일 수밖에 없는 최악의 경기를 만들고 마는데요. 8회 도루사에 이어 9회 병살타가 되어야 할 타구를 놓치는 결정적인 실책, 그리고 이어진 장두성의 타구도 병살 처리에 실패하며 팀의 대역전패의 원흉이 된 것이죠. 이후에도 공격과 수비에서 모두 조조한 모습을 보이며 결국 또 1군 엔트리에서 제외됩니다. 2군을 폭격하고 7월에야 콜업 때 괜찮은 타격감을 보여주다가 올림픽 브레이크 때 다시 2군으로 내려가게 되는데요. 잦은 지각으로 인한 선수단 내규 위반이 이유였습니다. 예전부터 형편없는 워크애식에 대해 말이 많이 나왔는데 이 사건으로 그게 확실히 드러났습니다. 허삼영 감독은 이학주를 강하게 비판하는 인터뷰를 했고 시즌 종료 후 그는 더 이상 삼성 라이온즈의 계획에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팀이 호성적을 거뒀지만 플레이오프 로스터에서도 제외되었고 그의 2021년은 1군 174타석으로 마무리됩니다. 2022년 1월 24일 이학주는 최하늘과 3라운드 지명권을 받는 조건으로 트레이드되며 롯데 자이언츠의 유니폼을 입게 됩니다. 딕슨 마차도와 재계약하지 않으며 유격수 자원이 필요했던 롯데가 무성한 소문에 답하듯 그를 데려왔고 삼성의 유격수를 책임져 줄 것으로 큰 기대를 받았던 그는 결국 첫 시즌이 커리어 하이로 남은 채 팀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시카고 컵스 시절 이학주와 인연이 있었던 성민규 단장은 좌타자와 유격수가 필요했다며 누구에게나 두 번째 기회는 있어야 한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당연히 주전 경쟁을 펼쳐야 했고 그나마 기회를 많이 얻을 수 있는 롯데에서 본인을 증명해야만 했죠. 시즌에 돌입했고 삼성 시절과 크게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잡는 건 기가 막히게 잘 잡았습니다. 안타성 타구를 낚아채는 이학주의 수비 범위는 대단했죠. 하지만 송구불안은 개선되지 않았고 5월 월간 타율도 1할대로 곤두박질 치면서 삼성 팬들이 느끼던 감정을 롯데 팬들이 고스란히 느끼게 되죠. 6월 1일자로 시즌 10호 실책을 저질렀고 팬들은 차라리 신인 한태양에게 기회를 주자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전반기 타율이 2할을 겨우 넘었고 후반기에는 박승욱이 안정적인 활약을 보여주며 점차 입지가 줄어들었습니다. 2022년 최종 성적은 2할 7리의 타율에 OPS 0.565, WAR-0.4. 그에 대한 기대치가 크지 않았다고 해도 음수 WAR을 기대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완전한 트레이드 실패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커리어 로우. 방출당해도 이상할 게 없었지만 처참한 롯데 자이언츠의 유격수 뎁스 속에서 생존하게 됩니다. 시즌 종료 후 롯데는 FA로 노진혁을 데려오며 이학주는 백업 유격수를 놓고 경쟁해야 하는 위치가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연봉은 작년 대비 인상되었고 구단은 이학주에게 동기부여 차원에서 지원을 해준 거죠. 대수비 또는 대주자 요원으로 출전했고 박승욱의 대활약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6월 2일 기아전에서 KBO 입성 후 첫 말로 홈런을 터뜨리며 모두를 놀라게 하기도 한 이학주는 여전히 출전 시간 대비 많은 실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구에 만약은 없습니다. 그래도 메이저리그 승격이 눈앞에 왔던 그때의 이학주에게 십자인대 부상이 찾아오지 않았다면 지금 어떤 선수가 되었을지 궁금하긴 하네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